안녕하십니까. 금일 기자회견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오창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섰습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의 썩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 투쟁하려 합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과 기득권 카르텔 조직을 상대로 싸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에 부칠 거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수십 년간 이어온 나눠먹기식 제 식구 챙기기를 통한 끼리끼리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하며, 저의 희생으로 인해 불법과 불공정이 종식되어 미래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금일 기자회견이 당개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기자회견 이후 18년의 정당 활동을 끝내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였던 635명의 권리당원도 탈당을 하여 저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요지는 6.1 지방선거 제주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과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위해 18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였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가장 앞장서서 이겨내려고 노력하였고,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때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였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사심 없이 당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금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직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비례대표 순위 결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은 특정 후보를 전략적으로 후원하겠고, 특히 일부 비례대표 후보자의 등록 서류가 미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하는 등 불법과 패거리 정치로 민주당의 가치를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파장이 작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무리 정치가 썩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그 당시 비례대표 순번 결정 후 저는 5월 6일 이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도민에게 알리려 하였으나 K도의원이 강력한 만류와 도지사 선거 등으로 인해 당이 합심해야 할 시기인 점을 들어 취소했고, 도당에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도지사 선거를 끝내고 6월 15일 다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도지사 그 측근 YC 설득으로 새로운 도정이 누가 될까 봐서 한 발짝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조사나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저의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라 부득이 도민 여러분에게 불법이 만연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민낯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순번 결정 과정에서 불법과 불공정을 자행한 사례를 적시한 내용입니다. 첫째, 5월 2일 S의원이 이야기했던 S의원 P후보 제2장 Y후보를 밀고 있다는 녹취록을 보면 금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이 전략적이고 불법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선거와 패거리 정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둘째, 입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당원을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당선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영입했다면 이해하겠으나 그렇지 않았음을 유권자들은 인지할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으며,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입니까? 셋째, 가장 공정하고 균형감을 가져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인 도의회 제2위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제주도당은 전 도의회의장인 JC 대의원과 법적 해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6월 13일 도당 사무처장에게 일부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중 Y 후보, K 후보, H 후보의 제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당에서 요구하는 자기 요건을 갖춘 후보인지 질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제가 수집한 비례대표 순위 결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가 사실로 판명됐을 때 불공정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도의원들에 대해 S 전 도당위원장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제가 수집된 증거들, 녹취록, 카톡, 문자, 일부 증언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자회견이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최고 이결국인 상무위원회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금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중앙언론에도 이 사실을 제공하여 공론화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수집하여 보관 중인 모든 자료들을 진실규명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사안이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6번 오창일. 다음은 5월 4일 날 행적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정어를 보았습니다. 제2의장이 경과일지를 발표하겠습니다. 8시 3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괴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무위원 방에 제2공천심사관리심사위원장이 발송을 하였습니다. 손주가 핸드폰을 갖고 놀던 중 실수로 발송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무위원 카톡방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별침에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시 16분 사무처장과 통화했습니다. 도에서는 제2장 입장표만 하고 Y 후보 투표하기 전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답니다. 10시 1분 영 후보와 오 씨가 3명입니다. 저 말고 한 2명 있는데 오 후보가 이게 이니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 후보와 비상대책회의 통화 논의 기자회견 후 입장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1시에서 12시 30분 괴문서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서 L 후보, O 후보, O 후보, H 후보입니다. 회의 내용은 비대위원장 선출했습니다. O 후보님을 나의 연장자 순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Y 후보 즉각 투표 전 사퇴, 비례대표 선거 관련 기자회견 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제2장 공천관리심사위원장 사퇴하는 게 저희 비상대책위 일이었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오 위원장이 제2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즉시 공천심사위원장에서 물러나고 Y 후보 즉각 사퇴시켜라. 제2의장이 반응이 이겁니다. 본인은 사퇴하는데 Y 후보는 사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시에 P도의원, S의원 심한 몰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12시 20분 비대위원장 오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번 괴문서 관련해 가지고 공정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12시 40분 M도의원 제2공천관리심사위원장에게 괴문서 관련 심한 욕설도 하고 이렇게 싸움이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15시 비례대표 정견 발표했습니다. 17시 비례대표 투표 후 결과 발표했습니다. 저는 15시 30분에 Y 후보와 10만 논쟁했습니다. 어떻게 18년 동안 4년을 준비한 비례대표가 어떻게 입당한지 공무원 그만두고 입당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한테 질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Y 후보에게 10만 말상을 했습니다. 8시 30분
상무위원방 지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위원 카톡방 비례대표 관련 입장 발표했습니다. 9시 비례대표 관련 공익제보 기자회견 예정을 했습니다. 5월 6일 날. 그러나 밤 11시에 K도의원 기자회견 만리했습니다. 도지사 선거 앞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취소를 하라고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오전에 지금은 지사지만 오 후보님이 직접 전화 와가지고 고맙다고 대승적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5월 1일 날 4시 반에 S국회의원과 저가 면담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의원은 저가 3일 남았을 때 S의원이 Y후보를 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면담을 따지러 갔습니다. 그러나 경참 동지할 엄청난 파장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저는 믿지 않았는데 진짜 정신이 멍 나간 기분입니다. 거기에 발언의 요지가 잠깐 얘기해보면 Y후보 저가 카톡방에 썼습니다. Y후보 사퇴 안 하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할 겁니다. 6일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년을 기다리고 비례대표 나왔는데 제2장님 탈당하세요. 입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Y를 밀어서 줬겠습니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진짜 화나고 분개합니다. Y를 찍은 도의원은 반성하세요. 상무위원 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워낙 분해서 저 말 좀 들어보세요. 3일 전 S의원님을 면담 시청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Y후보가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비례대표에 나오는데 의원님이 나가라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물어봤는데 의원님 대답이 오박사! 나는 아니고 제 의장님이 Y후보를 작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취록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공천심사위원장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 위원장님 명백한 증거도 있으니까 사퇴시키세요. 명백한 증거는 있습니다. 6일 기자회견 전까지 입장 밝히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8시 22분 도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이 특정 후보 작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불법 선거입니다. 민주당 이래도 됩니까? 여기 도의원 그리고 제2의장 제가 올린 것은 과거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결과 출결을 확인하다가 중단된 자료입니다. 손주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중 실수로 발송이 된 겁니다. 혼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비례대표 후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특정한 후보 안쪽은 남성 안쪽은 여성이잖아요. 출결이라면 하나야지 세모는 뭐고 동그라미가 양쪽에 2개입니까? 그 당시에 도의원 형님 제2 형님 정신 차립서 도의원 경선 작업 이제는 비례까지 작업 햄수가 민주당 밖에서 욕 햄수다. 박 도의원 경고합니다. 이재명 후보 거론하지 마세요. 제주에서 지난 대선 과정 저보다 잘나는 사람 없습니다. 갖다 붙일 걸 붙이세요. 우리 경선했던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특정 후보를 돕는다는 건 소문으로 누구가 아는 사실이고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 그분은 스스로 사퇴하세요. 아니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공천심사위원장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8시 39분, 9시 20분에 우리 비례대표 후보 누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성찰하고 숙고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쇄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될 분이 특정 후보 몇 명을 적짓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비례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한 민주당원입니다. 공천심사위원장이 도움을 못 받은 후보들은 다른 당에서 온 사람입니까? 원칙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확히 지켜줄 때 원칙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7시 50분에 카톡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날 5월 4일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5명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오 후보가 선정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제2공천심사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경천동지할 2차 계문서가 나옵니다. 6일 지방선거 제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도의원 후보자 판세 분석입니다. 나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모 후보는 전부 다 지금은 당선되었는데 전부 다 밑으로 바닥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도 좀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공천심사위원장이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도의원 후보자에게 이렇게 판세 분석을 해가지고 요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전패했으면 이게 어떤 일인가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금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쉬쉬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자회견은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민주당에 머물면서 각종 후보의 유세단장, 문대림, 송재호, 이번에 오영훈 유세단장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진짜 누구나 사랑하고 지금도 민주당이 피가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5월 6일 날 대승적으로 기자회견을 중단했고 6월 15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또 도의원 오지사 도정이 해가지고 잔치집인데 찬발 끓인다고 좀 자중해 시라고 자중했고 지금 용기를 내요. 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제 들어갈지 지금 법적인 검토 끝난 다음에 하고 수사 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5월 6일 날 대승제 차원에서 했고 제가 6월 15일 날 기자회견 하려는데 맞고 지금 와서 하는 거는 지금 지금 요즘 이재명 지사의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도 불의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그 권리당원도 그 오지사 후보 때 635명 제가 그 전에는 여기 알겠지만 일 지키는 민생시청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뀐 지 한 달 됐는데 지금 다 이제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 발표했는데 그러면 제가 5월 6일 날 기자회견하고 6월 15일 날 기자회견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S위원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엄청난 회유가 왔습니다. 왔는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저의 이견이 너무 꿋꿋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왔었는데 제가 그대로 강행하는 걸로 이거는 공익제보 성격을 띤 제주도민이 전부 알아야 되고 민주당의 썩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미래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금일 기자회견이 당개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방해 행위로 지금 공천심사위원장하고 도당위원장은 이게 어느 책임을 져야 할 특정 인물이 누구 한 군데를 밀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고발을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S위원하고 녹취록도 다 갖고 있고 제가 모든 정황에 대해서 법에서 얘기했고 제가 너무 비례대표 한 표 차이로 떨어져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모든 경과와 그걸 한 달 동안에 모든 제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갖고 모든 자료 갖고 제가 어떻게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위원이 얘기한 내용, 주변에서 제보한 거, 누구 얘기 전부 다 상을 합쳐 카톡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